김선생 입시교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와 자, 세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학종에서 학과를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학생부 종합 관련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문과의 경우는 언론정보, 즉 미디어학부나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등 이과의 경우는 화학, 생명과학 계열의 경우에는 그 학과를 고집하는 학생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종을 쓸 때 6개 모두 다 그 학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문과의 경우는 언론정보나 심리학과가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전공이 되게 마음에 들어. 그런 이유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이과의 경우는 여학생들이 물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화생 계열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학 생명과학 계열로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학과들의 경우는 대체로 그 대학에서 최상위 학과이기도 하고 최상위 학과인 이유는 그 학과에 대한 선호도도 높지만 선발 인원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서울대 문과 같은 경우에 경영학과가 제일 높은 학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영이나 경제는 생각보다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실제로는 언론정보나 심리학과가 서울대에서 수시로 가장 가기 힘든 학과예요. 그래서 인원이 작은 것에 더해서 학과의 선호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대 미디어 학부를 학종으로 붙을 성적이라고 한다면 성대 좀 낮은 학과나 중대 중간 정도 되는 학과도 학종으로 붙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미디어 기준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대 낮은 과나 중대 중이과로 학과를 돌리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데 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학생들을 그런 방식으로 합격시켰던 경험이 있고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따로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6학종을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학과를 고집했을 경우에는 3년 동안 열심히 그 활동을 해왔는데 그 활동을 하고 그 학과를 썼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학종의 전공 적합성이 강하게 작용할 것 같은 학과들, 지금 문과에서는 언론정보나 심리나 정치외교, 이과에서는 화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학과들이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의 영향력이 되게 크고요. 그 이유는 학생들은 내가 뭔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제가 실제로 면접하면서 학생들 생기부를 비교를 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즉 지원한 학생들의 활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미디어 학부는 교내 방송반 활동, 뭐 생명과학 지원하는 학생들은 생명과학 무슨 해부 동아리 활동,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학과일수록 차별화를 위해 활동을 좀 폭넓게 가져가시거나 나중에 원서를 쓰는 시점에는 내신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학과로 돌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중적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언론정보 기준으로 콘텐츠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경영 관련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경영과 언론정보를 같이 노리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역사 관련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역사랑 이제 미디어를 같이 노리는 방식. 그리고 뭐 화학과 물리가 연관되는 분야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명과학과 물리, 예를 들어 생명과학을 연구를 하면서 나노 쪽을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분자생물학에서 나노 수준의 어떤 연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발표를 하면서 이제 물리 쪽도 같이 열어놓으시는 게 저는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솔루션을 드리자면 결국 이러한 학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플랜 B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중 전략으로 폭넓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체로 이러한 학생들은 내신 때문에 상위 대학은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못 써요. 그래서 상위 대학은 학과를 좀 낮은 학과로 돌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릴 수 있는 걸 고려해서 이중적 전략을 만드셔야 되고 이제 중하위 대학의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 대학에 돌릴 수 있는 학과를 고려하면서 활동을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고에서 내신이 한 2.5에서 2.7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 학생이 서울대 언론정보나 심리는 어렵거든요. 그럼 서울대는 학과를 낮추셔야 돼요.
하지만 연고대는 본인이 원하는 과를 쓰실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울대의 낮출과를 고려를 해서 생기부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일반고에서 내신 한 1등급 후반대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이대의 경우는 화생 계열을 학종으로 지원해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연고서성에서 화생 계열을 쓸 수 있냐? 거긴 좀 어려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무슨 고대 바이오 의공학부처럼 조금 돌려서 쓰실 수 있는 물리랑 생명과학을 연관시켜서 쓸 수 있는 학과를 돌리는 거를 고려한 입시 전략, 생기부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밑도 끝도 없는 정시 올인 전략 케이스예요. 현재 대입에서 내신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수시가 좀 거의 어려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일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의 경우는 교육특구 같은데 1학년 첫 학기 내신을 망치는 경우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1학년 말 정도가 돼서 내신은 포기하고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정시 올인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존재를 해요. 첫 번째로 자퇴의 경우는 혼자서 해낼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청소년은 자아 형성의 시기라 감정에 휘둘리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자퇴를 한 이후에 더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예를 들어 내가 내신이 한 5등급인데 자기 객관화가 약하기 때문에 내신이 5등급이지만 수능은 잘 볼 수 있다라는 어떤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경우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정시에 올인을 했을 경우 역시 실패할 확률도 높아요. 물론 학교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영리하게 학생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학교랑 싸우면서는 본인도 손해고 본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성공 확률이 낮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뭐 고1 때 내신을 망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고2 때가 핵심인데 고2 때 내신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은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2의 경우는 고2 때 배우는 내신 과목이 수능이랑 일치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2 때 배우는 내신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리고 내신을 잘 받으면 수능도 잘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2 때 내신을 높여놓으면 나중에 고3 때 내가 수능 올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학교가 학생을 인정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본인의 입시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솔루션을 드리자면 고1 때 자퇴는 비추천이에요. 이유는 그렇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까지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고 이제 스스로 자신을 약간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스스로 비련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추천드리고 만약에 고1 때 내신을 망쳤다면 고2 때 배우는 내신 과목 그중에 이제 수능과 연관되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들 내가 수능으로 선택할 탐구 과목들에 집중을 하시고 내신도 잘 받는 모습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1학년 때 한 6등급 받았다. 그럼 2학년 때 한 4등급 정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학교에 수능도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인상을 선생님들한테 남기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고3 때 정시 올인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쟤는 그래도 포텐셜이 있는 애구나. 그러니까 너의 정시 올인을 응원한다라는 응원을 받으면서 정시를 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간 과정이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전 정시 올인해야 되는데 학교는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학교에서도 용인을 해주지 않을 거고 본인이 정시로 성공할 확률은 더 낮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2 겨울방학이 됐다라고 하면 고2 겨울방학부터는 정시 올인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고2 때 기본이 쌓였다라고 한다면 수능 1년 안에도 충분히 원하는 대학이랑 학과를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저는 정시 파이터예요 라고 선언하시는 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 결론은 이제 나에게 맞는 입시 전략
이 실패하는 입시 전략을 넘어서려면 내가 그 실패하는 입시 전략에 해당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솔루션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결국 나의 내신이나 모의 성적 상황에 따라 다 전략이 달라요. 그러면 전략을 세우셔야 될 시점은 보통은 고1 1학기 기말고사 후, 즉 1학년 1학기 성적이 내신 성적이 나오고 이제 1학년 모의고사 성적이 나온 다음이 전략을 세우실 첫 번째 상황이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후를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무슨 말이냐면 고1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1학년 2학기 내신을 높이는 데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보고 1학년 2학기가 끝났을 때 어떤 전략을 수립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 전략을 수립해야 되시는 시점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시점은 고2 2학기 기말고사 후예요. 만약에 컨설팅 같은 걸 받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고2 2학기 기말고사 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거 기준으로 나에게 가장 최적인 전략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에 첫 번째 사례처럼 내 내신이 3학년 때 내신을 올려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논술과 정시 전략으로 집중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내신을 올려보겠다는 생각에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끌고 가시는 경우에는 이제 시점이 계속 늦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전략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점은 고3 육모 이후 또는 여름방학 전에 수시원서 6개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전략 수립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친구 따라 인서울을 못 가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에게 맞는 전략이 있고 나에게 맞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과나 종합으로 붙을 만한 내신이라고 한다면 생기부 및 학교 활동이 매우 중요하죠. 그 학생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교과나 종합으로 갈 수 있는 내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논술과 정시로 집중을 하시고 내신은 대충 하셔도 돼요. 학교 활동이나 생기부 활동은 거의 안 하셔도 돼요. 자, 문과인데 수학이 아주 안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예전에는 그래도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2 대입부터 문이과 수학이 통합된 상황에서는 수학이 아주 안 나오는 학생의 경우는 예를 들어 국어, 영어, 탐구 전략으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수시에 최저를 맞춰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는 인서울 여대 정도 가는 것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국어, 영어, 탐구로 가는 전략이 지금은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전략을 선택하셨을 때는 재수를 했을 때 수학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과인데 수학이 안 나와서 수학을 포기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이나 어떤 다른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는데 고3 여름방학부터 면접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 또는 1단계 합격한 다음에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컨설팅 많이 받는다고 좋은 대학 가시는 거 아니에요. 컨설팅 5번 받는다고 서울대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대학을 가게 만드는 건 컨설팅이 아니라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컨설팅으로 대학 간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보조적인 도구인 거지 결국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느 대학 가고 싶나요? 의대요. 스카이요. 인서울이요. 가자! 임선생 네이버 카페에 입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더 많은 정보와 입시 자료가 있습니다. 입시 질문을 되게 환영하고요.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